안녕하세요. 서안정 작가입니다. 오늘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인스타 라이브 방송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또 인스타 라방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30분간 내용을 읽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좀 많이 가서 이 점심시간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네, 라방을 자주 해주시니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쵸, 좋죠. 저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한 질문 답변 시간도 있지만, 불시에 느닷없이, 제 마음이 동해서 번개 라방하는 것도,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신지 모르겠네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오는 동안 제가 안녕하세요. OOHIS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래요. 저희 6살 아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잘 내고 엄마 탓을 하며 엄마 나한테 미안해 라고 화를 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가 질문일까요? 이걸 다 받아주어야 하는 건지 혼을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6살이면 황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긴 한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선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소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UCIT 님이 느끼시는 그 사소하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사소하다고 느끼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본적으로 6살 아이면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기잖아요. 어렸을 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언어로서 유려하게 전달하기 힘든 나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짜증이나 행동으로 표출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6살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언어를 표현하기보다는 말로써 전달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나가고 그것을 곧잘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일 텐데 왜 아이가 짜증을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환경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태어난 지가 꽤 됐다거나 그래서 아이가 많이 참고 양보하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그 억눌린 감정을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양치질 하다 자기 옷에 물이 묻었는데 엄마 때문이라고 한다고요. 동생은 2살 터울이래요. 4살, 그쵸? 제가 볼 때 지금 6살 큰아이를 너무 큰아이로 대우를 해주고 계신 건 아닌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동생 이야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이가 둘 이상 되었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밑에 아이가 어려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 아이는 굉장히 다 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사람은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6살 아이 혼자 있을 땐 6살도 어려 보일 수 있지만 그 밑에 더 어린 체격과 말과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6살 아이를 아직 자라고 있는 너무나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커버린 존재로서 나도 모르게 취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 아이를 어린 아이라고 대접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혼자서 양치질도 할 수 있고 양치질 하다가 옷에 물이 묻으면 그 스스로 젖었네 하고 옷을 갈아입고 혹은 갈아입을 5초라고 말을 하면서 멋지게 행동할 수 있을 나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지만 아직 어리거든요. 게다가 동생이 2살 터울이라면 더더욱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응석을 부리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 임계점이 이제 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3살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큰애 취급했던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특히 둘 이상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안 하던 짓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편하게 말을 하거나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하거나 했을 텐데 짜증을 부리고 동생을 때리고 혹은 형을 때리고 이렇게 좀 엄마인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에게 엄마 나 좀 봐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채워지면 아이는 사랑을 받았던 것만큼 다시 돌려주는 예쁜 시기가 다시 돌아와요. 지금은 당장 아이가 양치질하다가 옷이 튀었으면 짜증을 내면 사실 이 엄마 입장으로도 그 짜증을 그럼 네가 알아서 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구나.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내가 동생을 보느라고 나도 좀 지쳐서 두 아이를 건사하는 일이 힘들어서 육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아이가 한 번 부를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부른 다음에야 내가 아이 곁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아이가 많이 기다리고 그럼 이제 아이는 이런 참았던 감정들이 이제 예쁘게 말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짜증과 징징거림과 화 이런 걸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엄마가 아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해서 좋은 행동이라면 예를 들면 그래 정말 옷에 튀었네. 양치하던 물이 네 옷에 다 튀어서 옷이 축축해졌구나. 너무 꿉꿉하겠다. 소중한 옷 입고 있을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라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면 그리고 밝은 톤으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듯한 액션을 취하면 말을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좀 누적해서 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징징거림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아이의 징징거림의 이유도 알았고 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만분의 1초로 만분의 1초로 왜 짜증내고 지랄이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든다면 이건 또 엄마의 내면화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의 내면도 들여다보면서 하시면 아이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가해 주신 질문이 그럼 아이가 사랑을 충분히 느낄 때 느낄 만큼 받아주고 품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인 품어줌으로 처음엔 시작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던 엄마가 그래 정말 속이 상하겠다. 엄마도 축축한 옷 입는 거 싫은데 양치질 하다가 옷이 젖었으니까 또 잠들기 전에 또 옷 갈아입어야 되고 귀찮겠다. 알겠다. 엄마가 옷 갈아입을 곳 준비해 줄 테니까 양치질 하고 나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몇 번 이런 징징거림을 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근데 얘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도 되게 속이 상하다. 원래 에너지는 서로 같이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엄마가 너에게 야! 하고 화를 내면 너도 처음에는 왜 이렇지? 엄마 무서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엄마가 계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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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도 모르게 너 안에서도 야! 나도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화가 올라오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엄마도 지금 너의 마음을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의 그런 목소리가 엄마를 비난하는 것 같고 엄마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힘들다. 그러니까 너도 엄마에게 부탁을 할 때는 예쁘게 부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야기 써주셨죠. 사실 아이가 그러면 저도 엄청 짜증나고 화가 나요. 맞아요. 이게 엄마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음, 내가 징징거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짜증을 내면서 나의 의사를 표현해 봤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만분의 1초로 우리는 받은 걸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에게. 물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자식에게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노력이 나의 경험치를 3배, 4배 넘어서서 줄 수는 없어요. 많으면 2배? 더 많으면 3배지. 4배, 5배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 말하면 받은 만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배려받지 못했고 내가 징징거리는 경험을 못했으면 내 아이에게도 징징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분노를 함으로써 이게 1대1 내가 받은 것만큼 그대로라는 개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못했던 어린 시절의 나 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나도 같이 징징거려 보는 게 지금 좋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자꾸 짜증을 내면 엄마도 발을 막 이렇게 구르면서 몰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힘들어 하고 울어도 괜찮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상처받은 내면아이 그때의 나의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여기서 뱉어내는 것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누르면서 살아왔던 내가 이제 더 이상 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 쪽으로 가시다 보면 정말로 아이와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희 2살 터울 언니가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화를 많이 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질문해주신 분은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성장했던 언니 역시 그러면 잘했느냐라고 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아이가 짜증내고 화내기 전에 부모가 그 욕구를 캐치하고 들어주는 것이 배려를 해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케이스죠. 화를 내는 엄마는 화를 내는 아이를 만들거든요. 적어도 억누르게 하진 않는 거예요. 표현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은 시원해요. 근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힘들어해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걸 받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정신과에 오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질문해주신 분 정리가 좀 되어 가시죠? 아이에게 더 공감을 해주시고 받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되 이게 아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말이 좋아서 훈육이지 특히나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품고 있으시다면 더더욱 막말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참다가 왜 난리야 지랄이야 막 하면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폭력적인 몸에 닿는 상처도 아주 크지만 말로써 주는 상처도 한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보통은 그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거, 이 등신아, 이 미친놈, 머리 든 것도 없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받았던 그 말을 내 아이에게 그대로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멋진 아이여도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들었던 말이 이 등신아 이 바보야 니 같은 게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넌 게을러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을 듣고 성장을 해버리면 아이의 학벌에 상관없이 아이의 능력에 상관없이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한두 번에 많은 사람은 세 번, 네 번이겠지만 그런 기복을 겪거든요. 좋았던 일, 슬펐던 일이 반복되어 가는데 이렇게 슬픔으로 빠졌을 때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 넘어가 버리면 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들려줬던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나도 모르게. 등신 같은 놈.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넌 게을러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이랬던 말이 정말 저주처럼 되살아나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엄마의 말이 맞구나라고 자신을 죽여버려요. 이거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이건 정말 학벌과 상관없고요. 이건 정말 아이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나를 들여다 보시는 것이 좋아요. 질문해주신 분, 제 책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 이 책을 보면 33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여기, 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내면 요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막내와 감정 소모를 하면서 겪었던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글로 쓰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 법을 참고해서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하고 넘어가는 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각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더 큰 성장폭 그러려면 실천이 정말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오늘 질문 그쵸? 여기까지 할게요. LUCIT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을 읽어볼게요. 저 내려갔다 올라올라니. 7살 입학 준비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LEEYOUREE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7살 내년 학교로 가는군요. 다행이다. 그쵸.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게 되어서 올해 코로나라 정말 아이들 그쵸. 신입생도 그렇고 졸업생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참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7살 때 사실은 취학하고 나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 그 또래의 선생님들이 쓰셨던 책들을 꽤 읽었었어요. 뭐 초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제목을 검색해서 제목을 보면 취학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책 표지나 내지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한 3권, 4권 정도 읽고 나니 저는 그냥 초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각이 섰다고 할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아이를 어떻게 지지해 주어야 할지가 저는 다 그려져서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별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둘째를 믿고 지켜볼 수 있었던 믿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기도 정말 중요한 건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습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에서는 엄마가 많은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 급식도 자기가 먹고 그렇죠? 뭐 서랍 정리, 뒤에 사물함 정리 다 자기가 하고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변을 만약에 학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뒤처리를 하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자기 몸을 자기가 케어한다고 해야 되나? 지킨다고 해야 되나? 자신의 몸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면은 저는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만 급식은 하다가 남기면 선생님마다 차가 많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이 급식을 나눠주고 그쪽도 이걸 다 먹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남겨도 허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저는 이제 소변 문제
같은, 그러니까 대소변 문제 이런 건 자기가 꼭 처리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딱히 뭐를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경험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가방 챙기는 문제 같은 것도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내주는 그런 커리큘럼 따라 알림장 내용에 따라서 챙기는 거 옆에서 좀 지켜봐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놔뒀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따끔하게 맞던지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배워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아이가 경험으로 먼저 배우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제가 조금 참았다가, 그 참는 거 쉽지는 않지만 참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야기들을 그랬구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니 아이가 제 이야기